오만과 편견. 제인 오스틴의 생애와 작품 세계. 제인 오스틴은 현대 영문학의 근본적인 전환점으로 평가받는 영국 소설가로 결혼, 사랑,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주요 주제로 한 작품들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당대 여성에게 주어진 사회적 제약 속에서 제인 오스틴은 섬세한 관찰력과 풍자적 시각을 통해 인간 본성과 사회의 모순을 그려내며 독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1775년 12월 16일 영국 햄프셔 스티븐턴에서 태어난 제인 오스틴은 성직자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아버지 조지 오스틴은 교육열이 높은 성직자로 제인과 그 형제들에게 폭넓은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제인은 독서를 즐기며 다양한 문학작품과 고전들을 접할 수 있었고, 이 경험은 그녀의 작가로서의 성장을 촉진했습니다. 당시 여성의 교육은 제한적이었으나 오스틴 가정은 딸들에게도 문학적, 지적 탐구를 격려했습니다. 제인은 12세에 이미 글쓰기에 관심을 보였고 가족들을 위해 짧은 소설과 희극적인 이야기를 창작했습니다. 초기 작품들은 짧고 유머러스한 글로 사회적 풍자와 인간의 아이러니한 면을 다룬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이 시기의 글들은 오스틴의 재능이 일찍이 발현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그녀가 얼마나 독창적이고 섬세한 관찰력을 지녔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1795년 제인 오스틴은 첫 장편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첫인상이라는 제목으로 쓴 이 소설은 훗날 오만과 편견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당시 오스틴은 연애 경험을 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경험들이 그녀의 작품에 나타나는 사랑과 결혼에 대한 현실적 시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1801년 가족은 스티븐턴을 떠나 바스라는 도시로 이주했습니다. 바스에서 오스틴은 결혼에 관한 사회적 압력과 상류층의 생활을 가까이서 관찰할 기회를 얻게 되었고 이러한 경험은 후일 작품에 반영됩니다. 당시 오스틴은 여러 결혼 제안을 받았지만 모두 거절했습니다. 결혼이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긴 했지만 그녀는 독립된 삶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자신의 글쓰기를 이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제인 오스틴의 작품은 출판 당시 큰 호평을 받으며 독자들에게 빠르게 사랑받았습니다. 이성과 감성은 그녀의 첫 출판작으로 이성적 자아와 감정적 자아 간의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엘리너와 메리앤 데시오드 자매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며 이 작품을 통해 오스틴은 현실적이고 섬세한 사회적 통찰력을 발휘했습니다. 오만과 편견은 제인 오스틴의 가장 유명한 작품으로 주인공 엘리자베스 베넷과 미스터 다시 사이의 갈등과 사랑을 다룹니다. 이 소설은 인간의 편견과 오만, 자존심,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가치에 대한 심오한 질문을 던지며 로맨스와 사회 풍자를 훌륭하게 결합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당시의 전형적인 여성상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지적인 여성이며 이는 현대 독자들에게도 큰 감동을 줍니다. 맨스필드 파크는 당시 영국 사회의 도덕적 문제를 다루며 여성의 지위와 도덕적 가치에 대한 논쟁을 제시했습니다. 주인공 페니 프라이스는 상류층 가정에 입양되어 생활하면서 자신의 가치관과 주변 사람들의 도덕적 결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소설은 오스틴의 가장 복잡한 작품 중 하나로 사회적 계층 구조와 도덕적 가치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를 제공합니다. 엠마는 부유하고 똑똑하지만 자신의 판단력에 지나치게 자신감을 갖는 주인공 엠마 우드하우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엠마는 자신의 주변 사람들의 사랑을 매개하는 일에 개입하며 다양한 사건을 일으키고 결국 자신의 결정과 오만함을 인식하게 됩니다. 오스틴은 이 작품을 통해 인간의 자만과 감정의 복잡성을 다루며 엠마의 성장을 통해 자아인식과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제시했습니다. 제인 오스틴은 만년에 이르러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설득과 노생거 사원을 집필하며 창작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설득은 사회적 압력과 사랑,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오스틴이 성숙한 작가로서 독자에게 던지는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1817년 7월 18일 제인 오스틴은 41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현대의 학자들은 에디슨 병이나 결핵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오스틴의 사후, 그녀의 작품들은 재발간되었고 그녀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한 부인의 저술로 출판되었던 그녀의 작품들이 오스틴의 이름과 함께 재조명되면서 그녀는 대중에게 더욱 큰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제인 오스틴의 작품들은 19세기 여성의 삶과 결혼에 대한 독특한 시각을 제공하며 문학사에서 그녀의 위치를 공고히 했습니다. 특히 결혼과 사랑, 사회적 지위에 대한 주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탐구함으로써 현대문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스틴의 섬세한 인물 묘사와 사회적 풍자는 영화와 드라마, 뮤지컬로 각색되며 전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 오만과 편견은 19세기 초 영국 사회의 축소판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당시의 결혼관, 계급의식, 여성의 지위 등을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특히 여성에게 억압적이었던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엘리자베스 베넷의 모습은 현대 독자들에게도 큰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오만과 편견은 19세기 영국 사회의 결혼과 계급에 대한 통념을 비판적으로 묘사한다. 베넷 부인은 딸들을 부유한 남자와 결혼시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만 엘리자베스는 이러한 사회적 압력에 저항하고 자신의 의지와 감정에 따라 사랑을 선택한다. 이 소설은 오만과 편견을 넘어 진정한 사랑을 찾는 과정을 통해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교훈을 선사한다. 19세기 초 영국, 하트퍼드셔의 조용한 시골 마을 롱본. 베넷가에는 5자매가 살고 있었다. 활기 넘치는 베넷 부인은 딸들을 좋은 집안에 시집 보내는 것이 유일한 삶의 목표였다. 어느 날, 부유한 독신남 빅리가 인근 레더필드 저택으로 이사오면서 마을은 흥분의 도가니에 빠진다. 베넷 부인은 빅리를 사윗감으로 점찍고 마을 무도회에서 첫째 딸 제인을 빅리에게 소개한다. 빅리와 제인은 첫눈에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고 둘의 관계는 빠르게 발전한다. 무도회에는 빅리의 친구, 오만하고 냉담한 다하시도 함께 참석한다. 다하시는 베넷가의 둘째 딸 엘리자베스에게 무례하게 굴고 그녀의 가문을 낮춰본다. 엘리자베스는 다하시의 오만함에 분노하고 그에 대한 편견을 갖게 된다. 하지만 다하시는 엘리자베스의 총명함과 당당함에 점점 매료된다. 엘리자베스는 또한 위컴이라는 매력적인 청년 장교를 만나 다하시에 대한 나쁜 소문을 듣고 그에 대한 오해를 더욱 키운다. 빅리와 제인의 관계는 깊어지지만 다하시는 빅리에게 제인의 가문이 낮다는 이유로 관계를 끊도록 충고한다. 엘리자베스는 이 사실을 알고 다하시에게 더욱 큰 반감을 품는다. 엘리자베스는 다하시의 오만함과 위컴의 이야기로 인해 다하시를 오만하고 냉정한 사람으로만 생각한다. 하지만 다하시는 엘리자베스를 향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그녀에게 청혼한다. 엘리자베스는 다하시의 오만한 태도와 위컴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그의 청혼을 단호하게 거절한다. 다하시는 엘리자베스에게 자신의 진심을 담은 편지를 보낸다. 편지에서 다하시는 빅리와 제인의 관계를 방해한 이유를 설명하고 위컴의 거짓말을 폭로한다. 엘리자베스는 편지를 읽고 자신이 다하시를 오해했음을 깨닫고 후회한다. 그녀는 다하시의 진실한 마음과 됨됨이를 알게 되고 그에 대한 감정이 변하기 시작한다. 베넷가의 막내딸 리디아는 위컴과 무모하게 사랑의 도피를 한다. 이 사건은 베넷 가문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다. 다하시는 익명으로 위컴에게 돈을 주고 리디아와 결혼하게 함으로써 베넷 가문이 명예를 지켜준다. 엘리자베스는 다하시의 도움으로 리디아의 사건이 해결된 것을 알고 그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심을 느낀다. 다하시는 다시 한번 엘리자베스에게 청혼하고 이번에는 엘리자베스가 기쁘게 받아들인다. 빅리와 제인도 다시 만나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결혼한다. 엘리자베스는 다하시의 진정한 모습을 알게 되고 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극복하며 진정한 사랑을 찾는다. 오만과 편견은 섬세한 인물 묘사와 재치 있는 대화, 탄탄한 구성 등이 돋보이며 특히 작가 특유의 풍자와 유머는 시대를 초월하여 독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또한 단순한 로맨스 소설을 넘어 인간관계, 사회적 편견, 자기 성찰 등 보편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어 오늘날까지도 널리 읽히는 고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